안녕하십니까. 고품격 PM 전문 방송. 나는 PM이다 10회인데요.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여기 앉았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돈 벌러 가시는 모양인데 양쪽에 팔걸 있는 의자 앉으니까 굉장히 생소한데요. 오늘은 한동안 대표께서 일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 셋 중에 한 명이 어딘가로 도망가고 없을 때 늘 백기사를 자청해서 나타나시는 우리 오민정 박사님께서 오셔서 같이 하실 거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좀 생겨가지고 내용들이 좀 사라진 게 있습니다. 떨고 계시네요? 떨고 있어요. 손이 저 손 떨리는 거 봐. 우와. 안 떨기 위해서 모았는데 떨고 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쨌건요. 저희들 뭐 평상시하고 같은 포맷으로 유지를 할 겁니다. 유지를 할 건데 앞부분에 홍보 쪽이 약간 좀 빼고 그러다 보면 우리 게스트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네. 그 게스트 분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씨가 없으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이제 살짝 침체되면서 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선입견 가지고 방송 보시면 안 됩니다.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난번에 선배님 미국 가셨을 때 네. 민정 박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제가 뭐 허벌떡거린다, 너무 웃는다, 왜 그러냐 방송을. 그 방송 봤어요. 정말 기분 나쁘게 허물떡거리더라고.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백강구 부장님께서 얼마나 해맑게 웃으시는지를 이제 보는 거. 내 웃음 특히나 원래 해먹지 않아요? 아, 왜 그러세요? 특히나 2부의 우리 게스트 오늘 장난 아니거든요. 네. 오늘 구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희 백강구 부장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제가 봐서는 생각이 관전 듭니다. 포인트가요. 뭐 제가 망가지는 것보다 우리 김태형 소장이 망가지는 걸 보시는 게 훨씬 빠르고 저는 굉장히 담대하거든요. 허리도 굵고 이러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바위 같은. 떨고 계신데요. 표가 나요? 많이 나요, 많이 나. 그래요? 예, 어쨌건 한동안 씨 울산서 울산 갔나요? 울산서 네. 실시간으로 보겠다라고 공수표로 날려왔는데 아마 보지 않고 있을 거라고 지금 짐작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님 질문 남겨주세요. 이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 순서로 저희 게스트 모실 건데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다니고 계시고 한국 PMI 사우스 코리아 챕터 이사로 계시는 이지연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까 봤는데 막 새로 본 같이 인사를 하니까 어색하네. 이걸 닫아야 되잖아. 저 R&D 프로젝트가 결국은 정의를 잘하고 테일러링을 잘해라. 음.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 단위의 레벨이 좀 다르다. 봐야 되는 뷰가 그거대로 잘 테일러링해서 마치고 항상 거버넌스 매니지먼트 해라. 그러니까 오늘은 다들 준비가 사실 한동안 대표 없으니까 좀 저희가 자, 그러면 우리 게스트 자기소개 간단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 오신 발표 자료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질의응답하고, 시간이 되시면, 방청객 저쪽 댁에서 계시든지 아니면 뭐 여기 이제 현장에도 와 계시는데, 방청객들의 질문 받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실 학생이에요. 학생이면서 문화유산 보존 PM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를 불러주셔서 저는 사실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면 이전에 오셨던 분들이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셔서 이게 제가 와도 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정도로 충분히 대단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호스트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을 주시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독특한 분야고 네. 그거를 PM과 접목을 했다라고 하는 특이성?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유산 보존 이제 PM을 하면서 열심히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자, 그러면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예. 즐기신다라는 생각으로 공유하고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준비해 오신 자료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자료를 두 종류로 준비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공이 도시 계획이에요. 도시 계획이면서 세부로 문화유산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분야가 사실 프로젝트 관리에 해당 프로젝트가 되기 아주 좋은 거라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그러니까 도시 계획 안에서 프로젝트 관리랑 역사 보존에서 프로젝트 관리랑이 어떤 식으로 이 융합이 돼서 돼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 소개는 이게 사실 아까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는 굉장히 좋은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모자를 쓰고 편한 옷을 입고 필드에서 일을 합니다. 사실 이 사진 보여드리면 다들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아니요, 딱 그 정말 전문가 같은 복장이네요. 뭐 아주 좋아. 제가 그 필드에서 뛰는. 예. 예전 아주- 주라기 공원에 나왔을 때 그 주라기 공원 모자도 생각이 나고. 저 아주 좋아하는 오른쪽 사진. 바지에 그 밑에 있는 하얀 저건 뭐예요? 어? 자물쇠 아니에요? 네. 와. 아우 예리하신데요. 다음서부터 이거 이렇게 블러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급하게 이제 창고에 있는 거 문 열고 제가 그걸 사실 옆에다 이렇게 꼽은 아.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자물쇠 특이하다. 광에 있는 자물쇠였죠. 사실 도시 계획이라고 하면 이게 프로젝트 관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당히 연관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처음이랑 끝이 있는 거고 흔히 말해서 유일한 거라고 한다면 도시라고 하는 거는 만들고 그걸 배치하는 게 처음과 끝이 상당히 분명하고요. 도시는 그 지역에 가장 맞는 걸 만들기 때문에 유일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복잡한 것들을 다 융합을 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기법들을 짧게 잘라서 보면 지금 우리가 PM복에서 말하고 하는 일정 관리라든가 리스크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단지 도시 계획에서는 이게 융합이 돼서 프로젝트 관리라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시 계획을 뭐라고 이렇게 부르냐라고 하는 건데 사진 보시면 심시티예요. 심시티에서 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사람들 심시티가 게임인 거죠? 네.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도시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아, 예. 그래요? 이진 박사님은 이 분야가 전공이시면 네. 심시티 랭킹이 월드 랭킹 안에 들어가시나요? 그런데 제가 사실 심시티는 못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엄청 재밌는데. 심 호텔을 했어요. 심 호텔? 부동산. 부동산. 네, 호텔로 해가지고 계속 돈을 버는 그런 쪽으로 했고 심시티를 아마 이게 바로 도시 계획이다라고 하는 데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사실 심시티 많이 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처음에 할 굉장히 때는 좋아요. 건물부터 세우는데 이제 좀 노련해지면 이제 도로부터 세우죠. 아, 그러면 서울대학교 그 도시계획 그 박사과정 가면 다 박사들이 앉아서 심시티 다 하고 있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다른 걸 더 많이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도시 계획 안에 있는 그 개념이 사실 프로젝트 관리랑 네. 아주 딱 맞는 개념을 사실 가지고 있고요. 네, 사실 오늘은 도시 계획으로는 딱 두 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이게 그 오스만 남작이라고 이분이랑 이 이후에 보여드릴 또 한 분, 두 분이 우리가 말하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로는 소개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충분히 도시 계획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굉장히 자기 그 포지셔닝을 굉장히 정확히 하신 분인데, 옛날 분인데 장수하셨네. 그렇죠. 그 오스만 남작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샹젤리제 거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대로를 이분이 계획을 해서 새로 만들었어요. 사실 이분이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가 이분한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역할을 해서 파리를 다시 다 개조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전권을 위임했어요. 사실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전권 위임을 하는 스폰서 많지 않잖아요. 스폰서인 나폴레옹 3세가 프로젝트 매니저인 오스만 남작한테 전권을 줬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굉장히 좁은 골목이었는데 이걸 다 대로로 바꿨어요. 그래서 특이한 게 이분은 예전에 시장님 하기 전에 회계사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돌아가는 걸 알아서 이분이 그 당시에 거의 최초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어요. 즉, 오. 이 도시가 지어지고 나서의 수익을 담보로 해서 유지들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하수도 시설서부터 다 갈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프랑스 파리의 그 흔히 말해서 이렇게 반듯한 거리가 다 이분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말로만 듣던 프랑스 200년 설계가 이분이셨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돈 관리도 했던 프로젝트 관리자, 전권을 위임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야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거의 증명된 야사긴 한데 나폴레옹 3세가 이분한테 이렇게 대개조를 해 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까지 많이 그 데모를 했어요.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근데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도망가서 바리케이드를 쳐버리면 경찰이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로를 만들어서 이런 좁은 골목을 싹 없애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제 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도시계획이 네. 상당히 대단한 거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확실하게 나오고. 프로젝트 계획의 목표였네요. 그게 전략적 목표. 아까 그 두 번째 네. 현황. 그렇죠. 네, 확실한 계획을 딱 세워서 비전에 맞춰서 성공을 한 거고 이분은 사실 르꼬르비지에라고 건축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도 프랑스 분이에요? 이분은 스위스에 계셨던 스위스? 분이에요. 국적은 스위스 국적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빛나는 도시라고 해서 이게 사실 1920년대, 30년대에 만들어진 계획이에요. 1920년대, 30년대 우리는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오. 예, 여기는 60층 이상의 건물로 초고층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면적은 줄이고 그 부분에 공원을 하고 아니면 교통이 지나가게 해서 큰 고속도로랑 그 다음에 그 종합교통센터 같은 네네. 거를 지하에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한 한 바깥으로 가지 않고 땅속으로 통해서 다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굽은 골목은 당나귀 길이고 고든 길은 사람의 길이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하셨는데 저는 사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오스만 남작 같은 경우는 현실에 원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고 그리고 꼬르비제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비전. 이 지금 빛나는 도시는요 이렇게 계획만 세워졌지요 사실 안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의 비전 이 두 가지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실 이 두 분은 21세기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특징을 굉장히 정확히 보여주고 그렇네요. 있는 셈이죠. 도시계획할 때 가장 많이 공부를 해요. 도시계획서 할 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가 이제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시계획 안에서 그러니까 히스토리 프리저베이션 역사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역사 보존은 뭐 이거는 더 정확하죠. 처음이랑 끝이 분명하고 네. 그 문화유산은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긴 이해관계자가 지역 주민에다가 더 크게는 국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해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문화유산 보존에 기본적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연구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본인데 왜 이걸 굳이 연구를 해야 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보존 PM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까 저 김태형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던 R&D 쪽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여기도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연구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걸 가지고 프로젝트에 실행을 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다시는 못 들어가거든요. 건물은 사실 잘못되더라도 돈을 조금 더 내서 물론 이제 돈의 의미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요. 돈을 대기만 하면 다시 만들 수가 있는데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끝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뭐 국보 1호도 태워먹은 나라. 네, 슬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 관리 결국에는 이 품질.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를 정말 잘 지켰느냐가 문화유산 보존 PM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일정도 중요하지만 일정 비용보다는 품질을 품질. 훨씬 더 중요시하는. 품질 리스크. 네, 품질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늘리는 것도, 기간을 늘리는 것도 다 감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문화유산 보존 PM은 사실 유럽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미국도 사용은 하긴 하지만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기록을 공개를 굉장히 또 잘해요. 그래서 보시면 문화유산 보존 PM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코브라네. 네, 이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땄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코브라 같은 경우는 그 자연 문화유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몰피라고 하는 것들이 흔히 말해서 역사적 환경에서의 그 리서치 프로젝트를 PM의 기법으로 통해서 하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나 아래나 이렇게 보시면 우리들이 뭐 PM복에서 보는 거와는 조금 다르긴 해요. PM복에서 하는 거 모두 다 끄집어서 사용하진 않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네.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CM이 PM에서도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문화유산 보존 PM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가져와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 특히 몰피 같은 경우는 다큐멘테이션에 목숨을 걸어요. 네. 뭐든지 단계별로 페이퍼가 나와야지 그 페이퍼가 오케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네. 해줘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몰피에 관련해서는 사실 책도 나와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은 조금 흐리게 보이긴 하는데요. 맨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몰피 프로젝트 매니저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몰피라고 하는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쓰려고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위한 매뉴얼이에요. 책이 좀 두껍고요. 이거는 어디 단체 이름인가요? 아니면 네, 잉글리시 헤리티지라고 영국 그 뭐 유산기관이 뭐 이런 거? 예, 약간 50%는 공공이고 50%는 그 연구기관. 네. 그래서 펀딩은 이제 정부에서 받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 영역일 수 있으니까 이거를 풀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알리자라고 하는 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가지고 온 건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유징 몰피, 그러니까 몰피를 이용한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원하시면 이 코스를 들으시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신청을 했더니 이 책이랑 시험 문제가 왔어요. 우편으로. 한국으로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무료로.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연락을 해요. 내가 이제 이 코스가 다 끝났으니까, 셀프 스터디가 끝났으니까 이제 시험을 보겠습니다 라고 연락하면 그쪽에서 그때서부터 한 영국 달, 비행기 티켓? 아니죠. 그러면 좋은데, 아, 이거 아니에요? 한 달 사이에 이제 시험 문제를 보내달라고. 아, 그러면 이제 그걸 보내줘서 그쪽에서 이제 채점해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 당신은 잉글리시 헤리티지 쪽에서 그러니까 설티파이한 몰피 프로젝트 매니지 코스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증도 보내줘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내용을 보면 기존의 PM복이나 혹은 프린스2라든가 에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풀어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쉽게 넘어갈 수 있게. 그러면 어느 쪽이 좀 강조가 돼 있는 거죠? 이쪽은 리스크 관리 쪽이죠. 리스크 관리 쪽이. 예, 관리가 강력하고, 두 번째로 단계별로 넘어가는 그거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톨게이트 여기더라고요. 만들어내는. 예. 1프레이즈가 끝나면 끝날 때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누구와 협의를 해서 누구에게 결제를 받아서 끝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구분을 해주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프로젝트 매니저 가이드다 보니까 네네. 팀원 기준으로 만든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해외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이 박사님도 이제 그 시험을 보실 생각이신 거네? 아, 이거는 간단해요. 저 시험 패스해서 수료증 받았어요. 그래요? 네, 벌써 이건, 받으셨어요? 예, 이거는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최초 받으셔도 네, 이제 1호. PGM 뭘 PPM 이로? 저기 PGMP 선생님 국내 앞에서 최연소. 할 말은 아니죠. 이거는 뭘 여러분들도 PPM 이로? 원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있어요. 의도인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거를 꼭 PM이 전문적으로 꼭 아니더라도 팀원들이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의식할 수 있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렇죠. 하나의 단계라고 보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물어봤어요. 이걸 누가 쓰십니까? 했더니 아이러니하게도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많이 본대요.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거를 자기의 집을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식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배우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 반반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좋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 반은 영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펀딩을 할 때 계획서, 흔히 말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는데 사업 계획서를 개인이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 집에 좋은 이런 문화유산인데 이거를 펀딩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할 거고 이렇게 보존을 할 것입니다 할 때 이 몰피를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이고 그렇겠네요. 예, 네. 정부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펀딩도 있는 쉽겠네.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펀딩을 잘 받기 위한 교육도 따로 해줘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 개인이 프로젝트 관리라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굉장히 애쓰는 네. 거죠. 생태계뿐만 아니라 초기 진입까지 쉽게 해놓은 네. 거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본적으로 그냥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 보존 프로젝트 매니저만 따로 세미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뭐 프로젝트 관리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네. 더 가져야 될 건지 이런 세미나를 하세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거 하나 알았네요. 자격증 따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친절해요. 그리고 참 이걸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이게 영국에서 한국의 입장은 사실 잘 모르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이거를 하겠다고 했더니 본인들이 돈을 대서 이 자료를 보내주고 자기네들이 자료를 받고 그리고 제 레코드를 계속 트래킹 해주고 네. 이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자원이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박수 한번 치고. 감사합니다. 영국이 참 교육이나 이런 쪽에서는 네. 많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보면 프린스트 같은 경우도 네. 영국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사실 PMI 쪽은 가격이 좀 많이 세잖아요. 몇백 달러 이렇게 하는. 프린스트도 세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시험 보려면 비싸잖아요. 아니, 시험비 말고 이제 세미나 같은 경우를 예. 참석하는 경우에 네. 그러면은 PMI 같은 경우는 뭐그 만 원밖에 안 받아요. 만 원, 2만 원, 3만 원. 세미나. 그럼 그래요? PMI 코리아 챕터가 그렇죠. 코리아 챕터 말고 웨비나. 그렇죠. 외국에 가서 가서 하는 이제 거. 세미나 예, 교육을 그거 뭐 받을 1,000불 때. 넘죠. 그렇죠. 우와. 콩그레스 가려고 그러면. 예, 돈 모아서 가야 돼. 프린스트 같은 경우는 하나로 한 20만 원 정도 돈으로 그 기간 동안 교육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영국과 미국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프린스트와 PMI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영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음. 이런 것도 보니까 이제 몰피 같은 경우도 이제 더 나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제공을 하고 그렇죠. 그래야지 굉장히 좋은 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거가 익숙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흔히 말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어찌 보면 제가 PMI 저기 행사로 그 작년에 스페인 알람브라 공장 예. 갔을 때 아직 사진 찍어서 못 보내드렸는데 이재 선생님 예전에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딱 보니까 아예 한쪽 섹션에 우리는 이거 복원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 섹션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 가이드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보니까 하루 종일 사람이 붓질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야, 진짜 막 뭐 그런 거라든가 또 어디서 봤지? 저기 그 호주에서도 그 뭐라 그래? 공사 프로젝트 과정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그것도 한쪽 섹션에 잘 전시를 하고 있고 네.
에딘버러 쪽에 가서도 그것도 아주 정말 그 문화재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네. 아예 섹션 코너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대로 가이드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대단히 참 부럽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 뭐 이제 여기 능력 있는 분들 다 생각도 있고 하시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면 되죠. 지금 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프로젝트 관리. 말만 빠져나가려고 그래.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관계자가 국민이거든요. 예. 특정 다수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젝트 관리를 하셨을 때는 그 팀원이나 딱 그 등록이 된 이해관계자를 위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화유산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보셨던 사인보드라던가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모두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세금이 어떤 식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쵸. 특히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이게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공공재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숭례문이든 뭐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것, 우리 세대의 우리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요새는 많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재작년에 요르단을 여행을 했는데 사실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면 한국이랑 많이 차이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요르단의 그 수도가 암만이에요. 그 암만의 정중앙에 시타델이라고 성체가 있어요. 근데 성체를 복원을 다 해놨어요. 근데 복원을 했는데 복원한 그 정중앙 홀에 정중앙에 큰 보드를 걸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들여서 어떤 일정으로 누가 들어와서 이 프로젝트를 복원을 했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 국립대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립대 총 그 교수님이 최종적으로 클로징 멘트까지 써서 새 보드를 딱 붙여 놓으셨는데 보는 순간에 요르단 국력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으면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게 이렇게 복원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 박사님 진짜 박사님 되시고 교수님 되시면 학계에서 설파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정치인들 좀 주시면 되겠네요. 사실 그게 네. 그런 건 제가 봐서는 뭐 누구 한 사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문화라든지 그 우리 의식 수준 자체가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네.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유산 보존 PM을 한다라고 하면서 보면 저희들 같은 이 커뮤니티에서는 사실 프로젝트 관리, 리스크 관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면은 정말 벌써 지금 다 끄덕이시잖아요. 네.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근데 저가 이제 새로운 분야에 가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겠습니다. 혹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반대로 돌아오는 말은 프로젝트 관리가 뭐야? 프로젝트 관리가 뭔데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지금까지는 아무도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걸 모두 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프로젝트 관리가 뭐지? 이분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짧지만 임팩트 있는 뭔가가 뭘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그 교수님이든 뭐 공무원 분이시든 프로젝트 관리를 해서 뭘 하시려고요? 잘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설명을 좀 해보세요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게 현실에 두 발을 더 딛고 서 있는 거잖아요. 학문이라기보다는 학문보다는 훨씬 더 실용학문. 현실적인 실행적인 거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을 하기가 참 애매하면서 뭔가 정의를 해봐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정의를 해봐 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말이 길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3명 없어도 혼자 1시간 채우실 것 같아서요. 자, 자르고요. 이제 질문 대답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이제 돌발 질문 드리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저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네. 뭐 저는 알지만 다른 분들은 우리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문화재 PM 전문가가 어떻게 하다가 됐는지 된 계기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AP라고 하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네. 운영을 하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경영팀 쪽으로 근무를 하게 되다가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참 슬퍼요. 이게 직장인이 건강이 정말로 중요한데 건강을 한번 이렇게 딱 잃어버리니까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걸 좀 하면서 살았어야 네.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제가 이제 대학 때서부터 건축에 굉장히 좋아해서 수업도 따로 듣고 전문가 선생님들도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해서 그러면 내가 건축 쪽으로 뭔가를 해보는 게 어떨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데 직장 생활은 오래 해서 프로젝트 관리는 나는 알고 있고 이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거를 해? 그건 아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관리를 한번 내가 좋아하는 거랑 접목을 해볼까 해서 한 6개월 동안 프로젝트 관리를 이거랑 접목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해외 사례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와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하게 됐고 사실 이제 짧게나마 이렇게 기업 강의를 할 때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프로젝트 관리 잘 하십시오. 프로젝트 관리는 어느 분야에서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 지금 그게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너무 좋아하세요. 인생 제2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인생 2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래가면 우리 이 박사님 인생 그러게요. 한 5막까지 가실 것 같아.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또 사인을 줘야 되나? 못 치고 나오는데. 우리끼리 팀워크 이거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러게. 이거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 또 이러네. 3년. 남자들끼리만 하다가 지금 또 여자분이 오시고 이래서 지금 두 분이서 아마도 지금 예. 떨어서 뭐. 지금 뭐 떨진 않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방청객도 다 여자분들이고. 뭐. 해외하고 국내하고 문화재 관련 프로젝트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가 가장 클까요? 가장 큰 거는 사회적 합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영국의 예를 들자면 문화유산 보존을 하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그 사회적 합의가 일단 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의 다양화랑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DB화 같은 게 굉장히 확실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프로젝트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잘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누가 잘해?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잘하는 사람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프로젝트라서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프로젝트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다행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 합의가 다 되지는 않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인 전문가가 많다라기보다는 프로젝트를 약간 학문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솔직히 장단점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거 볼 수는 없는 게 학문의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순수하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박사 논문 준비 시작하셨나요? 네. 왜 한숨을 쉬실까요? 다음 주에 교수님을 만나거든요. 이제 그거. 1차?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그래요? 이제 리뷰할 거 쫙 뽑아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주제가 대충 나왔겠네요. 그죠? 몇 가지는 지금 한 3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놓고 있어요. 혹시 지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그거는 전혀 상관없고요. 저는 현재 크게 보면 리스크 관리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제 1차 프라이어티가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한 번 손댔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리스크를 정말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리스크를 하면서 뽑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다 뽑아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인식 부분이 아직은 많이 안 돼 있어서 그 인식을 좀 전환시키는 부분으로 이제 인식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우리 숭례문 국보위로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거기에 PM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사실 대목장인지 아니면 그 역할이 PM 역할 아닌가요? 그거와는 사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여기서는 엄밀히 말하면 프로젝트 관리자는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이 프로젝트 관리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대목이나 소목은 흔히 말하면 사이트 매니저 개념으로 가야지 대목이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미 굉장히 소위 말해서 완전 망쳐버린 부분이었잖아요. 태워먹고 복원도 망치고. 참 안타깝죠. 예, 아니, 저 숭례문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 뭔가를 그 옛것을 지키는 노력, 네. 그다음에 옛것을 복원하는 게 있어서 얼마만큼 정성을 기울여서 제대로 복원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사실 그 문제되는 소재를 갖다 썼던 사람만이 문제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정확히 우리가 보셨어요. 예. 우리 수준이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이제 이 방송도 곧 폐지되겠군요. 내 말 한마디 폐기되죠. 뭐 다 차단당하던데요? 아니면 뭐 저 빼세요. 저 빼고 하시면 뭐 여기 다시. 자막 나가죠. 이 방송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거 보면서.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럼요. 분들이 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양성화돼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해야지 저희 필드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관심이 전혀 없지 있으시네. 않습니다. 전혀 관심 없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이게 부분들이 아까 그 네. 사회적 합의,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영국과 외국하고 국내하고 네. 그거이듯이 예를 들어 숭례문을 단계적 페이즈 단위대로 네. 이렇게 추진했고 이렇게 하려 한다라는 그 국민 그 사회적 그런 발표 네. 자리가 있었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갔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거를 일부러 발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발표하면 누구나 와가지고 이거 볼 거냐, 야 이거 마스터 플랜 대비 얼마가 있는지 보고 자꾸 시비 걸 거니까 일부러 발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뭔가 공표를 해놓고 시작하게 되면 그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게 아까 어찌 보면 그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게 그거죠. 사회적 공감이라든가 단계별 어떤 그 리뷰, 검토 요청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문화유산 관리 이런 쪽에 들어간다면 사실 굉장히 빛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아직은 이것도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거죠. 네. 왜냐면 아직은 학문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프로젝트 관리가 들어가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경영의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경영의 의미라는 게 근데 이거 그 경영을 혹시 이제 어떤 분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하고 이익이 최고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경우라면 약간 반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잘 가져와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같은 그런 기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박사 논문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을 어떻게 설득시킬지 참. 국내에서 네. 문화재 보건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 PM을 몇 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성격의 어떤 내용이었으며 간단한 소개와 네. 그걸 진행하실 때 어떤 쪽에 중점을 아까 그 사회적 합의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리스크 대목하고 그 대목이 적용됐는지 혹은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크게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문헌서원이라고 그래서 서천에 있는 이렇게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뭐냐면요, 과거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공교육기관이 아니라 사적 교육기관이라서 사립대? 사립하고
학원, 예, 개념이 감사합니다. 사립학원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경치가 좋은 데 있어요.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복원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복원이 다 끝난 거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전을 잡고 운영 계획을 잡는 것까지 해서 2년짜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일산에 있는 그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초가집이 2개 남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경기도에 2개요? 예, 경기도에 2개가 남아 있어요. 야. 훨씬 더 많을 걸로 하는 생각이 네, 2개밖에 없어요. 야. 네, 하나는 지금 율동공원 안쪽에 있어서 그건 자리를 옮긴 거고 제가 했던 거는 일산에 있는 건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지 개발 사업하면서 다 밀어버려가지고 초가집만 한 5m 높이 위에 있어요. 이렇게 언덕 위에 딱 한 채가 있고 나머지 밑에 일산 집이 일명 알박기.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 활용 프로젝트를 1년을 했었어요. 그래서 플래닝해서 실제로 적용을 하고 엔딩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해준 대로 사회적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급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적용하는 부분은 사실 2가지만 적용했어요. 일정 관리랑 리스크 관리요. 그 리스크 관리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계속 저의 상사분을 어떻게 보면은 우겨서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었고 일정 관리는 뭐 당연하긴 한데 일정 관리도 이렇게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공정이 몇 % 진행됐습니다라는 것도 사실 거의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가지 기법을 사실 사용했고요. 이 이후 프로젝트서부터는 사실 더 많은 걸 하고 싶어요. 특히 이해관계자 관리. 그 부분이 정말 제가 봤을 때 많이 약했었던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뭐 꾸준히 공부를 하시잖아요. 네. 뭐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하는 동기라든지 나를 계속 공부하게 만드는 인센티브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돈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이제 뭘 하나 던지고 만수로? 만수로? 이거 굉장히 제 뒤에 지금 광채가 보이시죠, 여러분? 네, 이게 돈이 많은가?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막 아예 어린 사람도 아니고 왜 한 25 아니셨어요? 감사합니다. 할 말을 잃었다. 유윈. 대표님 존경해요. 아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뭐랄까 제가 그 좋아하는 부분이나 이런 프로젝트 관리를 하면서 저 순간 지금 잊어버렸어요.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나 봐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할 때마다 제가 그 학교 입학할 때 저한테도 그 교수님이 그 질문을 하셨거든요. 왜 굳이 박사과정 들어갈 네. 때요? 굳이 나이가 들어가면서까지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했는데 저는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에 처음으로 접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접목을 할 때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문가 분들이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리틱을 좀 해주시고 내가 정말 제대로 가는 거 맞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근데 그거는 필드에서 있으면서 듣기엔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체계화된 거 그래서 박사 논문이 나와서 어느 정도 제 다음 세대가 프로젝트 관리자가 문화유산 보존에 들어왔을 때 그냥 완전히 아무 필드 없는 데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내 선배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고 자료가 좀 나왔다. 그럼 그걸 갖고 좀 덧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대단하십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까처럼 깜빡깜빡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자기 너무 좋아하면 실신하잖아요. 지금 그 경지에 이른 것 같아요. 역시. 내가 핏을 당해낼 수가 없다. 감사합니다. 유윈. 정말 말을 잃었어요. 그러게. 실신 안 한 게 어디예요. 오케이.
참고적으로 우리 한국의 한국 여성 PM 모임 아까 그 프로필에도 무슨 한국 여성 협의 PM 모임이 있던데 네. 그 모임 이름명과 네. 이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성 PM 전문인 협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고요. 금년 4월서부터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성분 중에 프로젝트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 이 분야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 여자분들은 굉장히 적은데 매니저로서 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어느 부분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약해. 근데 이게 혹시 여성이라는 독특한, 좀 남성이 아닌 그 여성이라고 하는 그 특징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네. 나눌 데가 없던 차에 이제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그 남성 PM 분들과 남성 팀원들과 혹은 다른 여성 PM들과 같이 잘할 수 있는 리더십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됐어요. 그럼 남성 PM 위원회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저희 아무나 때문에 모두 몰라나? 다. 아무도 안 모일래나? 그러면 학위 취득하시고 나면 뭐 하실? 제가 오늘 점심에도 저의 그 문화유산 쪽의 멘토분 만나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저는 회사를 이제 회사 를 운영을 할- 하시려고요? 네, 예정입니다. 혹시 그 PM 필요하시면 제가 연봉 1억밖에 안 받으실 거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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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 영광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영광이죠. 그러니까 그 문화재 복원하는 쪽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냥 그렇죠. 그런 쪽 회사? 네, 보전 개념이고 이제 복원이라고 하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활용 보전, 쪽으로 네, 보전. 더 들어가요. 이제 근대문화유산이라고 약간 그 벽돌, 흔히 말하면 이렇게 약간 벽돌 건물이라고 해서 일제 강점기 때서부터 서울에도 지어졌던,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 비교적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조금 공간에 활용하는 개념으로 도시계획에서 요새는 그 공간 활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싹 철거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건물 잘 사용해서 잘 지은 건물들은 사실 100년 이상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 한 15년 뒤에는 상장사 하나 보게 되는 건가요? 최초의 좋죠. 문화재 보존 벌써 전문 기업. 지금 나스닥 상장. 행복한데요. 게다가 나스닥이야? 역시 그렇죠. 못 당하겠네 오늘. 저 왜 이러죠? 한 대표님 보고 싶습니다. 정말 기가 여기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좀 되는데요. 오늘 피터 미친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한 죄송해요, 대표님 안 이런 계신다고 말 지금 양쪽에서 두 분이 경쟁. 저는 어땠다고 그러시는 거?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연봉 1원. 이런. 아까 실은 이제 1억을 얘기 발음이 세서 1원이라 네. 얘기한 건데 그게 또 먹히네요. 역시 가치, 밸류. 일단 내가 아까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건 매니저로서 임원들 입장에서 얘기고, 우리 같은 직장인은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 아까 그 여성 협의체, 그러니까 네. 여성 PM 모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일반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예,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절차하고 네. 또 20대 한 여성 PM, 그러니까 이제 20대라면 아직 그 사회 경험하느라 정신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혹시라도 프로젝트 관리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한 20대 이제 초년, 한 20에서 25살, 27 정도 친구들이 있으면 네.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고민들을 좀 많이 들으면은 항상 고민이, 일단 지금 프로젝트 관리랑은 상관없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요. 내가 20대 때 뭔가를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내가 말하는 1단계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 단계의 첫 번째 단계를 올라가려고 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나이를 밝힐 수는 없지만 25. 이 방송 너무 좋아요. 때리고 싶어. 그 나이가 이제 사실 저도 차이가 좀 20대로는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는 지금도 첫 번째 단계를 열심히 기어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20대 때 그 단계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서 끝장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네. 표현. 앞으로도 20대 후반, 30대, 40대에도 계속 올라가야 될 계단이 많기 때문에 지금 20대에서 뭔가 끝장을 내서 내가 어느 정도는 높이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30대, 40대는 내 인생은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나이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아마 저는 계속 또 계단, 어느 순간 말씀하신 대로 인생 5막이 되면 인생 5막의 첫 계단을 또 올라가고 있을 거거든요.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근데 불안해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정말로 많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한편 바꿔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기도 해요. 예. 그 친구들 요즘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처한 네, 환경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와서 되돌아보니까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보면 저희들이 그 사회 첫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환경이 좋았었잖아요. 지금 친구들에게. 그렇죠. 예,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어쨌든 뭐 좋은 말씀이에요. 그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서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가장 확실한 부분은 이거는 홍보는 아닙니다. 자격증을 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빠르고. 왜냐면 내가 혼자 공부를 한다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 외부에서 뭔가 시험 날짜가 있고 그 안에 따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번은 쫙 프로젝트 네. 관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 자격증을 땀으로 인해서 뭐 자격증이 프린스2가 됐던 PMP가 됐던 그 커뮤니티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늦게 따 편인데 뭐 이 세 분 다 만나게 된 것도 다 제가 PMP를 땄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극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뭐, 온라인 질문도 보셔야 되잖아요. 예, 뭐 그건 한 10분 남았구나. 네. 이제 볼 때 됐네. 네, 또. 오 박사님은 뭐 질문 없으세요? 아유, 저는 워낙 또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공부를 하시는 아, 분이시라 또 부담이 되실까봐. 질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렇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X. 저기 X. X를 노란 거 X. 써머리. 이거요? 아니요. 서베이 옆에 아, X를. 노란 X. 이거? 그렇죠. 그렇군요. 네. 다시 보기 개설시 자료도 함께 공유한 사회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은 분들이 글을 써주시는데 질문이 혹시 예. 질문 남겨주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모아서 질문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청중이 한 20분 정도 오셨는데 네. 원래 저희는 한 2,000명, 2만 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20분.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딱 20대 딱 초중반 30대? 벌써? 질문.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면,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박사님만의 프로젝트의 정의가 뭐냐? 네. 프로젝트 정의를 뭐냐면 뭐 이론적으로는 다 아시니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냥 앞뒤가 뭐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경험을 해서 봤을 때 프로젝트는요. 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객관적인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요. 네. 나의 주관적인 게 들어가는 게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프로젝트 매니저의 권한이자 어떻게 보면 책임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헷갈리시니까 뭔가
프로젝트가 아니다, 프로젝트다라는 것 같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 말씀에 상당히 그러니까 공감이 많이 가는 게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런 자료 주세요. 네. 템플릿 좀 부탁드려요. 네. 근데 그게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네. 그 프로젝트 속성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그게 다 바뀌는 건데 그거를 지금 딱 그 얘기가 그 네. 말씀인 것 네. 같거든요. 저는 그런 철학이 없었습니다. 오늘 게스트가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 저 온라인 상에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가방끈이 기니까. 아유. 자 그러면 네. 예, 뭐 혹시 더 추가 질문 없으세요? 아니 우리 오 박사님은 따로 궁금한 거 없으신 아, 저 거죠? 질문 아. 다 제가 궁금한 걸 다 물어봐 그래요? 주셔서. 네, 알겠어. 그러면 오늘은 아, 이 정도에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와주신 우리 이지연 박사님 감사하고요. 예, 오늘 또 땜 이렇게 하면 죄송해요. 예, 조만간 전문 예, 땜빵. 예, 전문 땜빵 좋네. 전문 땜빵 MC 와주신 우리 오민정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래서 여기서 나는 PM이다 10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